안녕하세요. 저는 김보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엡실론 델타 논법입니다. 우선 목차는 우리가 배운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극한에서 표현하는 방법인, 극한을 표현하는 방법인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말에 대해서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극한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 이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이를 활용해서 극한과 연속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해보고, 이제 여태 배운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극한을 증명하는 예제, 또 연속을 증명하는 예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웠죠?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2에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 fx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한 l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렇게 극한에 대해 배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x가 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이제 fx의 값도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이다 라고 저희가 배웠는데, 이제 여기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게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모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의문이 드는 표현입니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얼마나 가까운 건데요? 저는 1보다 작으면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0.00001은 가까운 건가요? 정확히 얼마나 가까이 가야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은 수학자들은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극한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그게 엡실론 델타 논법인데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 극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우선 가까운지 먼지, 이 가까움과 먼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거리 개념을 가져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수가 있는데요. 3과 26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 두 수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 두 수의 거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이 fx와 l의 거리를 표현하면은 fx와 l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 fx와 l의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 거리가 작다, 굉장히 작다 라는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뭐보다 작다? 뭐보다 작다 라고 표현을 해볼 겁니다. 부등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1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0.1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100만 분의 1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작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슨 값을 불러도 걔보다 작으면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 엡실론은 이제 굉장히 작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엡실론을 데리고 와도 나는 걔보다 작아. 나는 우리 둘 사이 거리는 걔보다 가까워. 너가 뭘 말해도.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해낸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둘 사이가 가까워지는 상황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조건이 앞에 있었죠.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x도 a와 이 x와 a의 거리도 가까워지면 이 fx와 l의 거리도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아까는 엡실론이라는 미지수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델타라는 미지수를 쓴 거고요. 예, 정리하면 엡실론 델타 논법이란 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x와 a의 거리가 굉장히 작으면 fx와 l의 거리도 굉장히 작다. 이게 뭡니까? 이제 내가 어떤 양수 엡실론을 갖고 와도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엡실론이 이 줄여놓은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당한 델타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서 x와 a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fx와 l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이게 극한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건데, 이제 엡실론과 델타의 대응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즉, 극한이 존재한다는 의미겠고요. 만약에 나는 근데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나 근데 적당한 걸 못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극한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극한에 대해 정의를 해보면 모든 양수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x와 a의 거리가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 fx와 l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극한을 정의하는 거죠.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 근데 저희는 고교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함수가 연속이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근데 엡실론 델타 논법을 활용해서 연속을 정의하는 방법은 극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강조했습니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죠. 이 0보다 크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0이 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x가 a가 될 수 있냐 없냐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값이 같아야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연속을 정의하려면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겠죠. 그러면 x가 a일 때 함수 fx는 l이어야 한다 라는 걸 이 조건이 있냐 없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연속까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활용해서 극한을 한번 증명을 하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x가 3에 다가갈 때 3x-7이라는 함수가 그 x가 3에서 극한이 2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엡실론 델타 논법을 활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엡실론을 불러도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델타를 찾을 수 있냐? 있다 하면 극한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극한이 없는 거겠죠?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은 x-3 그러니까 x와 3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을 때라는 요 식이 지금 얘를 변형해서 요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3x-7-2는 3x-9이고요. 그러면은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비슷한 식을 통해서 이 델타와 엡실론의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를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어떤 엡실론을 갖고 와도 만족시키는 델타를 찾았기 때문에 이 말은 참이다. 3x-7이라는 함수는 x는 3에서 2라는 극한을 갖는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연속까지 증명을 해볼 건데 우선 어떤 함수를 증명해 볼 거냐면 디리클레 함수라는 증명해 볼 겁니다. 디리클레 함수란 건 일단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인 함수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함수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디리클레 씨가 발견한 건데 x가 유리수일 때는 그 함수값이 1이고 무리수일 때는 0인 그런 함수인데요. 일단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입니다.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이렇게 생겼긴 한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그리는 거는 굉장히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략 그려보자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죠? 1과 0만 이제 거기만 함수값을 받는 함수인데 우선 함수 fx가 어떤 점에서 연속인지 찾으시오. 이 문제고요. 함수 fx는 디리클레 함수죠. 아까 본. 우선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합니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x가 a에 다가갈 때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l에 다가간다.
게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풀어보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양수 델타 1과 델타 2가 존재하여 이 식을 만족시킨다. 그러면은 이 x와 a의 거리가 델타 1보다 작을 때 fx와 l의 거리도 굉장히 작다. 또 이제 이때는 x가 유리수일 때고 다음으로 무리수일 때도 똑같이 x와 a의 거리가 델타 2보다 작을 때 fx와 l의 거리도 엡실론보다 작다. 이 식을 만족시킨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델타 1과 델타 2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디리클레 함수 자체는 이제 x가 유리수일 때는 그 함수 값이 1이고 무리수일 때는 그 함수 값이 0이기 때문에 써서 이 절대값을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 극한값 L에 대한 그 범위가 나오죠. 두 가지가. 이 1 마이너스 엡실론과 1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극한값이 있다. 유리수일 때는 x가 유리수일 때는 하나가 나오고 또 x가 무리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 엡실론과 엡실론 사이에 극한값이 있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가정을 했죠. 애초에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기 때문에 이 엡실론 자리에 어떠한 양수가 와도 성립이 해야 됩니다. 이 식이. 만약에 이 가정이 참이었다면. 근데 이제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 여기 엡실론의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 극한값이 2분의 1보다는 큰데 2분의 1보다는 또 작아야 됩니다. 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극한값 L은 없죠. 따라서 모순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가정은 참이 아니었다, 거짓이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모든 점에서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말은 즉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말과 같죠. 왜냐? 극한값을 가져야만 연속인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지금까지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또 그걸 활용해서 극한과 연속을 정의해보고 예제까지 풀어봤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엡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 발표를 한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